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 라오스입니다. 자, 2025년 3월 22일 시험이 모두 다 끝이 났고요. 5급 시험에 대한 시험 끝 심플 총평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어휘들, 어떤 표현들, 어떤 것들이 시험으로 출제되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번 3월 22일 시험 보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난달 시험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오른 모양새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듣기, 독해, 쓰기 세 영역 중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하는 영역이 있다면 어디셨나요? 사실 독해 영역이 전체 3개 영역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어요. 특히 독해 2영역 조금 어려웠습니다. 독해 2영역이 어렵다라는 점은 답을 물론 대조해서 찾아내는 것도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무엇보다 지문을 읽어내는데 시간 소비가 조금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독해 2영역을 시작으로 독해 영역을 푸신 분들 같은 경우 지문을 읽어내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소비가 되어서 당황하셨을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신 독해 3영역은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조금 수월했고요. 지문의 순서와 질문의 순서가 거의 일치하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마지막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제를 묻는 질문 형태들이 출제가 됐었죠. 자, 이 글의 제목으로 부합한 것이라든가 이 글의 출처로 적합한 글의 종류라든가 등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사실 지문의 순서 흐름대로 읽어가면 질문을 풀어내고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전체 맥락을 아우르는 주제를 해당하는 주제를 찾는 보기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출제가 된 형태였었기 때문에 독해 3영역은 난이도가 좀 수월했다. 대신 물론 독해 3영역에서도 설명문으로 출제된 하나의 지문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독해 1영역은 확실히 중상 난이도였어요. 자, 이전에 저희가 독해 1영역을 풀이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완벽하게 호응 구조로 찾아낼 수 있는 답들보다는 앞뒤 해석이라든가 맥락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물론 독해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어휘 너무나 중요하죠. 기출어휘 충분히 외워가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글을 읽을 때 결국은 내가 모르는 어휘가 다수 포진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해 1영역이든 독해 2영역이든 지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글의 종류에 맞춰서 글의 흐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주 띄게 되는 글의 구조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흐름을 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서 해결이 된다라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 때 끊어 읽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구성하는 접속사라든가 부서라든가 자주 쓰여지는 용어 표현들의 맥락을 좀 잡아내는 그 안목, 실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조금 빛을 내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쓰기 영역은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쓰기 1영역은 중에서 주하 정도로 볼 수도 있었고요. 특히 쓰기 2영역 있죠, 여러분들. 쓰기 2영역이 저희가 2문제가 출제가 돼요. 하나는 키워드 보고 80자 중작하기, 두 번째는 그림 보고 80자 중작하기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키워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 키워드가 구성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듣기 영역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듣기 1영역은 총 20문항 가운데 저희가 15문항이나 키워드 일치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키워드 일치라는 게 들리는 키워드가 곧 바로 답이 되는 경우는 5급에선 잘 없어요, 여러분들. 4급 정도나 그렇죠. 5급에서는 들리는 키워드가 중복이 되거나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문까지 잘 파악해서 듣고 구분해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듣기 1영역은 들리는 키워드가 곧 답인 문제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었어요. 듣기 1영역은 첫 문제였어요. 그렇죠? 답은 2만 renminbi였었고요. 이제 여자분이 여행 가려고 하는데 지금 환율에 맞춰서 얼마나 환전하면 될까? 그래서 2万이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2만 하고 다시 받으면서 2만就够了라고 합니다. 자, 1만 인민폐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포인트 단어는 바로 충분하다입니다. 해당 표현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활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向南往前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남쪽을 향해서 쭉 직진하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해당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을 물었고 길을 물은 것에 대한 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서는 向이 나왔고요. 듣기 원문에서는 朝가 나왔어요.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의 다른 전치사를 써서 보기가 구성이 되었었고요. 3번
点心이 답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디저트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 지문에서도 거의 그대로 디저트 전문 주방장님 오셨대. 이 식당의 디저트가 진짜 맛있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키워드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답으로 종종 답이 되는 게 바로会计인데요. 공인회계사라는 표현들 숙지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답이会计가 됐어요. 미슈도 역시나 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보기인데요. 이번 지문에서는 会计하고 미슈 두 직업군이 모두 다 들렸습니다. 순미슈, 당신 그 출장 갔을 때 파표 영수증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순미슈라는 사람이 저 이미 그 파표 영수증을 정会计에게 전달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수증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会计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다인하고 设备두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덩어리 표현을 이뤘습니다. 다인 设备 무슨 뜻이죠? 프린트 설비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들. 자, 이때 다인이 프린트하다고 设备가 설비, 시설, 기기 등을 나타내는데요. 임산부가 이런 프린트 기기 등에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다고 이생说了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라는 게 여자분의 메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의 말에서 해당 보기 키워드가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打印等设备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언급이 됐어요. 프린트 기기 등과 같은 설비를 멀리하래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언급된 기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인 设备가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발음 한번 해볼게요. 绳子라고 하죠. 자, 绳子 뭡니까? 밧줄, 줄, 끈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怎么办? 晒被子的绳子弄断了. 자, 내가 이불을 걸어 말리는 그 绳子, 그 줄이 끊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 어쩌면 좋아. 빨리 우진디엔에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진디엔 생소하죠. 자, 근데 표현을 보시면 아마도 어디가 아닐까라고 유추가 좀 되실 수가 있어요. 5가지 철물을 파는 상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물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包裹 소포 택배죠? 자, 包裹 나오면 2가지 종류 형태로 지문이 종종 구성이 돼요. 하나는 包裹를 누구에게 전달할 건가라는 거. 두 번째는 包裹를 어디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把包裹放在门口 소포 택배를 문 앞에 두었습니다. 라는 게 답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칭주 무슨 뜻이죠? 축하하다라는 거죠. 신카에더 새로 문을 연火锅店. 호거집의 신장 개업을 축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도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 라고 했을 때 맞은편에 호거디엔 신카일러. 자, 결국 뭡니까? 이 칭주 신카일러 호거디엔이라는 보기 키워드 속의 핵심 키워드들은 지문에서 다 그대로 언급이 됐었고 앞뒤 순서가 조금 바뀐 형태로만 지문이 들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下棋呀, 下棋 중국식 장기를 두다가 下棋인 거죠. 자, 下棋 정말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듣기, 독해, 쓰기 모두 다 자주 등장하는 취미 키워드지요. 자, 이번에 듣기 영역에서는 와이공 외할아버지께서 요즘에 下棋 두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下棋를 하면 두뇌에도 좋고 그 다음에 흥미도 생겨서 삶의 즐거움도 생기니까 일석이조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와 일치했던 해당 키워드가 들어있는 보기가 답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앞에까지는 우리가 키워드 일치형 문제를 좀 봤다면 키워드 불일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자분이 不小心闯了红灯. 자, 闯红灯 무슨 뜻이에요? 빨간불에 슝하고 지나가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违反了交规. 자, 交规 뭡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통법규입니다. 그래서 교통규칙, 교통법규를 위반하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优惠券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일치했어요. 하지만 失效라는 표현이 어떻게 지문에서 표현이 됐는가? 자, 사실 失效라는 표현은 보기에서 보여지니까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失效가 지문에서 그대로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자, 优惠券到期. 자, 쿠폰의 유효 기간이 截止到 언제까지다? 上周. 지난주 이미 끝이 났다 라는 것에서 优惠券失效了가 답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키워드들은 일치했으나 사실 수로의 의미를 구성하는 해당 표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특히 이 영역은 여러분들 1영역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었어요. 키워드 일치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키워드 일치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市中心户型这么好的 자, 시 중심에서요. 집의 구조가 이렇게 좋은 건 진짜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화로 알 수 있는 것은 후싱하오 집의 구조가 잘 빠졌다라는 거였고요. 여러분 여기서 首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알아들으셨나요? 首付 쪼갤게요. 首 우선적으로 후 지불하다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계약금이 너무 높다라는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보기에서는 딱 반대로 首付太低라고 포기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自豪 자랑스럽다죠. 감정과 관련된 주제의 대화였었고요.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대화 주제의 글은 보통 명확하게 감정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주진 않아요. 대화의 앞뒤 맥락을 봤어야 되겠죠. 자, 남자아이의 축구 실력이 갑자기 월등하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유, 假期训练有效果라고 했어요. 그렇죠? 방학 동안에 훈련이 효과가 있구나 라고 했더니 남자아이가 기분 좋게 是啊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축구 실력 봤어?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남자아이의 감정은 自豪였었죠. 지문이兒子 아들이 실수로 무엇을요? 밥 베이즈 컵을 따수이러. 자, 이때 따수이 무슨 뜻입니까? 따는 깨트리다 인 거고 수이는 부서진 모양새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따수이가 핵심 키워드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발 조심해 내가 청소할게 라고 하는 대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따사오 수이 뽀리 깨진 유리 조각을 청소하다 였어요. 좋아요.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보기의 답은毕业论文 무슨 뜻이에요? 졸업 논문이란 뜻이죠. 해당 보기와 일치하는 지문은 저는 작성했습니다. 논문을요. 어떤 논문요? 한 편에 요과 무엇과 관련이 된 위엔测试의 언어 테스트와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라는 내용으로 지문이 구성이 되었었고요. 해당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毕业论文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航班晚点了할 때晚点 무슨 뜻입니까? 연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행편이 연착되었다라는 거였어요. 자, 서술형 듣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듣기 이번에 좀 쉬웠어요. 자, 듣기 이 영역의 대화형 듣기보다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흐름과 키워드가 전반적으로 보기와 일치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흐름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지문의 흐름과 질문의 흐름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보기를 보시면서 듣는 순서대로 풀었다면 거의 다 들리는 대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타이르면서 진행이 된 이야기글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때 남자가 나는 不被重视이라고 얘기해요. 不被重视. 자, 중시하다 인 거고 被重视 그러면 중시받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不被重视는 전혀 중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没有发展空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보기가 답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보기는 지문에서 그대로 들렸어요. 수시 익숙해지다. 무엇을요? 이해 후, 허. 업무에 좀 익숙해진 후에 辞职 회사를 그만둬라 라고 제안을 했고 제안한 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들리는 키워드가 그대로 답이 된 경우였었고요. 마지막에 남자가 이제 업무에 익숙해졌으니 그만둬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자는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는요. 升职了 승진했거든요. 승진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老板看中我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사장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다루셔, 나를 중요하게 여기셔 라는 내용에서 升职了 라는 보기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독해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 1영역 이번에는 호응 구조보다는 거의 앞뒤 글의 맥락을 잡아서 해석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유의어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빈칸에 至今이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시안의 어떠한 유명한 명승 고적은요. 입니다.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삐리리한 곳입니다. 라고 뒤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맥락상 들어갈 수 있는 부사어가 오늘날까지도 쭉 명맥을 이어하고 있는 이라는 뜻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뭐 실다이라는 키워드도 보이고 했었지만 눈을 돌릴 필요도 없이 至今이 보기의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 비행기가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절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비행기 내 안전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었어요. 이때 빠르게 그 장소를 이탈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迅速가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승객들이 동사하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绝对가 부사어로서 답이 되는 거였었고요. 예를 들어 보기에 있었던 끈번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종 끈번 뿌라든가 부정사 메이 등이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 역시나 바로 소거하시고 나머지 답 중에서 가장 해석적으로 정확한 것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숑마오 요자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새끼를 가리킵니다. 자, 해당 지문은 2024년도 1월 저희 듣기 영역, 서술형 듣기에서 출제된 지문의 글 형태와 거의 내용과 구조가 동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역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출제되었던 글의 형태라든가 단어들이 다른 유형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당 문제에서는 사실은 호응 구조로 찾을 수 있는 문장형 보기가 있었어요.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只有才 알고 계시죠? 오직 무엇 해야지만 뒤에 결과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접속사였었고요. 해당 글의 맥락을 잡아도 빈칸의 바로 앞에 문장의 맥락만 잡아도 사실 접속사를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풀어낼 수 있는 맥락을 띠고 있었거든요. 자, 이미 다 커서 몸무게가 상당하고 앞 발톱이 날카로워진 팬더는 사육사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육사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오직 나이가 어린 팬더들만이 링距리더 직접적으로 바로 지에추 접촉하고 만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뒤 맥락이 명확하게 성인 판다와 새끼 판다, 그리고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자, 독해 1영역의 마지막 글의 주제는 메란팡이었습니다. 메란방, 중국의 희극 공연 예술가죠, 여러분들. 자, 해당 글의 내용은 메란팡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였었고요. 자, 그가 항상 공연 때 썼던 샨즈, 이 부채가 있었어요. 샨즈가 요번에도 나왔네요. 지난 회차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자, 이 샨즈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띠게이타, 그에게 전달했다 할 때 띠,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다라는 띠가 우선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형 보기에서는 빈칸의 뒤에 지문의 내용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었죠. 现在回去取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돌아가서 찾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통해서 들고 오는 걸 깜빡했구나 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미 공연은 시작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제때 주지 못한 사람의 감정은 당연히 뿌안, 좌불안석, 불안했겠죠. 자, 마지막도 역시나 글의 맥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는 다시는 하지 않았대요. 판, 추어, 실수를 저지르다거든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는 실수였지만 이로써 다시는 해당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츠가 답이 되는 거였죠. 독해 1영역은 여기까지. 독해 2영역은요, 여러분들 완벽일치보다는 결국은 글의 맥락일치로 찾아야 하는 문제가 다수였어요. 다시 말해서 보기를 내가 미리 봤다고 할지라도 보기와 지문이 완벽하게 일치돼서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야지 찾을 수 있는 답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와 같을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우선적으로 독해 2영역은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느냐,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느냐, 이것을 빠르게 구분해내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한 가지 유형만 딱 보도록 할게요. 유머형 글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자, 아버지가 푸친지어 얼즈 아들에게 가르쳤죠. 뭐라고요? 목적어 1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입니다. 不要乱花钱. 돈을 마구잡이로 함부로 막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얼즈더 참考书, 아들의 공부에 필요한 참고서를 사려고 하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대요? 빠바, 니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不要乱花钱. 돈을 함부로 막 그렇게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은 不愿意买参考书, 이 참고서를 사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머형 글이었었고요. 쉬운 난이도의 첫 번째 문제였어요. 하지만 독해 2영역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좀 다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야지 파악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고, 물론 보기를 미리 보고 키워드를 파악해서 대조를 통해 찾을 수 있는 문제들도 몇 문제 있었지만 이번에 독해 2영역은 전체적인 지문의 맥락을 좀 잡아풀게 하는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해 3영역 가보도록 할게요. 지문과 질문의 맥락이 거의 일치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요. 서사문 2문제, 설명문 2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논설문이 1문제 출제가 돼 있었고, 설명문 1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의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밑줄을 근 내용을 묻는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둘 다 성어가 출제가 됐어요. 이때 이 밍징ren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바로 보기에 일치하는 키워드로 그대로 설명을 풀어서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밍징ren 밑줄 친 단어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뒤에 맥락에서 답을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었고요. 이 밍징ren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이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크게 성과를 드러내는 모습을 이 밍징ren이라고 합니다. 废寝忘食 먹고 자는 걸 모두 잊을 정도로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다를 废寝忘食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문을 읽고 글의 주제를 알 수 있는 문제를 묻는 문제들이 거의 마지막에 출제가 됐고요. 하나는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의 출처를 묻는 문제로 주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는 地铁消息, 지하철 소식, 또 다른 하나는 两个시这样的竞争, 두 구두공이의 경쟁이라는 내용이 답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형 글 2개를 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구강을 일깨웠었던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서 지문의 답 중에 하나는 国王一开始 처음에 对国政 국가의 일에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지만 나중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奖罚分明이었어요. 奖罚, 자, 奖은 상이고요. 罚는 벌입니다. 그래서 상과 벌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또 다른 이야기글 하나 보도록 할게요. 他的第一个梦想没实现. 자, 인터넷 소설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작가의 이야기였었고요. 그의 첫 번째 꿈은 사실 카이슈디엔 서점을 여는 것이었는데 그의 첫 번째 꿈이 실현되지는 못했죠. 해당 보기가 답이 됐었고요. 타很有想象力 그는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야기형 글에서요. 첫 번째 이 이야기형 글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보기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언급이 되었었고 지문과 그 다음에 글의 질문 순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를 좀 띠고 있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형 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대조해서 속어를 통해서 지문과 일치하는 보기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수월하게 읽히는 감은 있었지만 문제풀이 방식이 좀 달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제 쓰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형이라고 해봤자 3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고요. 이때 특수문형도 조년문이랑 그 다음에 조년문 하나, 겸어문이 2문제나 출제가 됐었고요. 겸어문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요즘에 쓰기 1영역 추세가 그렇지만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사어의 위치라든가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시험을 보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쓰기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동작을 꾸며주는 부사어라든가 일반 부사, 조동사, 전치사를 좀 숙지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부사의 위치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들을 한번 이해하고 계신다면 훨씬 추후의 문제풀이에도 자신감이 붙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요라는 동사가 출연을 했어요. 자, 우리 요라는 동사가 보이면 우선 요를 첫 번째 동사로 놓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눈을 돌려 다른 키워드를 봤는데 또 다른 동사가 보인다? 자, 그럴 때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요가 1번 동사, 그 다음 나머지 동사가 두 번째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해석했을 때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해당 표현은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나열이 된 거고요. 자, 삐리리라는 곳은요, 의무가 있습니다. 무할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죠. 동사가 2개이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는 해석으로 자연스러운 곳에 위치해야겠죠. 자, 안시, 제때, 적시에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때
세금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92번 보도록 할게요. 92번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은 환지의 징쉬입니다. 진정 징쉬. 자, 긴장된 어떤 상태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긴장 풀다가 환지의 진정 징쉬. 요건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호응 구조고 여러분들. 자, 환지에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이라는 조동사는 동사수로 앞에. 자, 그렇다면 요시어가 무슨 뜻이냐? 직역해 볼게요. 가지고 있다 효과를,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해당 표현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이다라는 형용사는 수러가 될 수도 있지만요. 이 친구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동사 앞에서 바로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는 꾸며주지 않을 거고요. 관지에만 꾸며줄 겁니다. 그러므로 요시어는 형용사인데 누구 앞에서? 동사수로 앞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문제를 푸실 때 표현을 봤는데 형용사처럼 보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품사가 형용사로 바로 구분이 되는 걸 알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의 메인 동사 앞에 한번 놔보시고 해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93번은 특수문형이고요. 조년문입니다. 조년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방위사 있고요. 여우 있고요. 불특정한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사 개념이 있고요. 대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장소 공간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되는 게 조년문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문장의 구조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장소에 동사수로 툭 무엇이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9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징이 보일 땐 징을 먼저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이하 동작할 것을 요청하는 메인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징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사를 놓는 거죠. 근데 집합하다라는 동사를 봤더니 집합을 하려면 먼저 어디에 모여서 집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문장이 나열이 됐어요. 자, 여러분 빨리 박물관 입구로 오셔서 집합해 주세요 라는 글의 문장 형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보도록 할게요. 자, 땅지자 더 보이니까요. 러가 붙어있는 동사수로 앞에서 동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자, 질책을 행하는 대상자는 라오리인 거고 질책을 받는 대상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96번 보도록 할게요. 수사, 양사, 그리고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를 이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흰백자 더가 앞에서 뒤로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랑은 물이나 수위 또는 어떤 정도가 불어나다, 늘어나다라는 거고요. 러부샤오가 여러분 동사수로의 하나의 꼴입니다. 동사 수러 뒤에 쓰여서 그 동작이나 현상이 많이 진행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7번 쉬이 동사죠. 그 다음에 흰백자 더 명사가 동사 수러랑 호응하는 명사 목적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에 과연 동사구가 올 수 있느냐? 당연히 올 수 있죠. 자, 땅다오예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다 감독. 그래서 감독이 되는 것은 그의 줄곧 가지고 온 꿈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실자 문장이었습니다. 자, 98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98번의 포인트는 빵이라는 걸 먼저 찾아 놓는 거였어요. 자, 빵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뜻이요? 누가 무엇하는 것을 돕다. 맞아요. 돕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돕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도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빵이라는 동사는 주된 의미를 나타내는 메인 동작이지만 뒤에 반드시 또 다른 동사가 와야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동사를 우선 빵 표현 뒤에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서 찍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찍어요? 허잉, 단체 사진을 찍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당 내용을 먼저 나열어가 봤더니 칭이 또 있네요. 칭은 첫 번째 자리에 위치시키기로 했었죠. 왜냐하면 이하 내용 하는 것을 부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이 삐리리마 문장 형태 알고 계시죠? 무엇 해줄 수 있나요? 라는 문장 형태로 의문문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빵에서 시작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동사를 놓으면서 문장 구조를 완성시킨 문제였습니다. 자, 쓰기 이 영역의 키워드는旅行, 땅디, 칭송, 펑징, 티엔 모두 다 여행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었었고요. 크게 튀는 키워드 없이 이번에 출제가 됐었어요. 쓰기 이 영역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제가 수업에서도 회사, 미팅 등과 관련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련 주제들 몇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하면서 제가 여러 명이 단체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하는 것 한번 찍어드렸었고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발표하는 것 2개 꼭 찍어드렸어요.
그 내용 알고 가셨다면 훨씬 더 쉽게 이번 중작에 녹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시험 이번에 보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노력하신 바에 맞게 꼭 목표하신 결과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